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받은 건국대 서사문학치료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화성문화원 예, 가까이 해야 되는군요. 네, 예, 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 지역 마고할미 설화의 유형과 전승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 지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마고할미의 전설이 쌍봉산과 형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마고할미 전설은 그 지역의 특이한 모양의 산, 돌, 바위 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힘이 세고 무척 커다란 할미의 형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로 전국적으로 설문대할망, 노고할미, 계양할미, 갱부할미, 안가닥할미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서 구전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 있는 자연물들의 형상은 다르지만 산, 바위, 성각, 돌, 다리, 고개, 섬 등의 지형이 형성되는데 마고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는데 짜임새 있기보다는 파편화되고 단편적인 유형으로 전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조각 다양하게 나뉘어 전승되고 있는 마고할미 전설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신화적 맥락을 가늠하는 연구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고할미의 전설은 신화적인 창조성만이 아니라 희화화되기까지 해서 층위도 복잡해서 서사적 흐름과 그 의미를 신화적인 측면에서만 논의할 수 없는 다양한 형상으로 전승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고할미가 거인 여성으로서의 창조성을 가지면서도 가부장 사회를 거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는 악녀화되기까지 그 신격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논한 논의도 있었고요. 여성 거인 설화의 변이 방향을 창조신에서 희화화되면서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여성 거인에서 남성 거인으로 변모하며 비현실적인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이되어 갔음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예, 화성의 마고할미 전설은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던 창조행위 모티브가 남아 있으면서도 장수로 바뀐 변이본도 있고, 예, 저기 화성군사 되게 열심히 이렇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는 예, 징치되는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짤막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마고할미 설화에는 계양할미와 설문대할망의 이야기처럼 보호신격이나 당신화에 나오는 마고할미처럼 수호신격을 표층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에서 쌍봉산이 생기게 한 마고할미 등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현재까지 면면이 전승되는 이유는 전설이 가진 서사적 각인의 힘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본논의는 화성의 지형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쌍봉산과 형도의 지형물을 중심으로 한 마고할미 전설은 어떤 유형으로 전승되고 변이되는지 살펴보고 전승자들이 화성 지역의 자연물을 통해 각인된 서사로 마고할미를 전승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논해보고자 합니다. 예, 되게 많이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저희는 구비문학 대계로만 많이 봤었었는데 그 외에도 화성문화원이 그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화성문화원에서 해주셨던 이야기, 특히 2006년하고 2007년에 조사했던 자료들이 예, 내용들이 되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 화성의 마고전설에서는요, 사실 마고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마기할미, 마고할멈이라고 칭하는 자료가 많아요. 다만 그래도 마고할미라고 칭한 자료도 있기도 하고요. 마고할미라고 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존칭을 사용한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마고가 마기가 된 데에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요. 음의 유사함 때문에 전승상에 흔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봤는데 보통 마기로 병칭이 바뀌면서 악행으로 징치되지만 화성의 구비설화에서는 마기할미라고 칭하지만 그 악행이 드러나지 않고 증거물을 중심으로 한 지형 형성의 전설이 주된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제보자들이 마기할미라고 구술하고 있지만 화성문화원에서는 지역 형성의 원형적 모습을 담보한 마고할미로 제목을 통일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저도 최근에 체록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 역시 마기할미라고 제보자가 말했지만 마고할미로 제목을 통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제보자가 이제 구비전승 자료로 정리한 것 이외에도 자료들이 있었었는데 화성시하고 화성문화원에서 발간한 책 중에서는 경희대 중앙박물관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했었던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에서 앞서서 발표하셨던 홍태현 선생님께서 세 편의 마고할미와 관련된 설화를 정리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화성군사하고 화성의 얼이라는 그 자료집에도 지역설화가 정리되어 있는데 구비설화로 채록한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마고할멈의 징치담이 나와 있어서 이 자료들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20편의 자료. 근데 화성군사하고 화성의 얼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 편으로 쳐서 20편의 자료를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오래된 자료는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거든요. 이건 1980년대 구비문화 대계 사업에서 이렇게 된 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금강산에서 명산을 만든다고 해서 마귀가 산을 지고 가다가 강원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조합리에서 쉬게 되었어요. 남산의 마귀가 자기 것보다 나은 것을 보고 돌을 던졌는데 다 가지 못하고 중턱에 뚝 떨어졌는데 그게 논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생긴 게 된 거예요. 쌍봉산 마귀가 화가 나서 주위에 있는 돌을 죄다 남산으로 던져서 남산에는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어요. 쌍봉산은 쌀자루를 지면 멜빵이 진 곳은 들어가고 양쪽으로 볼록하게 나온 모양처럼 생겨서 삼봉산이어야 하는데 쌍봉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이 자료를 살펴보면 쌍봉산 전설은 크게 두 가지의 증거물을 축으로 전승이 돼요. 쌀자루를 질 때 멜빵 자국이 두 골을 형성한 것처럼 봉우리가 이렇게 세 개인 것이 쌍봉산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축은 남산에 돌이 많고 쌍봉산엔 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남산과 쌍봉산 사이에 논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1에 전승한 전승자는 이렇게 지고 다닌 산과 힘겨루기의 두 화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개연성 있게 전승하고 있지만 이후에 채록된 설화들에서는 마고할미가 지고 다니다 쉬어서 생긴 산이라는 이야기와 이제 따로따로 되는 거죠. 쌍봉산 마기할미와 남산 마기할미가 힘겨루기로 돌을 던져서 생긴 바위가 논 한가운데에 있더라라는 이야기로 나뉘어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3번, 8번, 14번 이런 자료에서는 산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내려놓은 것이 쌍봉산이 되었다는 지형 형성에 서사적 초점이 있는 유형의 간략한 설화군입니다. 변이로 주목해볼 요소가 있는데 마고할미가 지고 온 것이 산이 아니라 쌀자루였고 쌀자루가 변한 모양 그대로 산이 되었다는 것하고 마고할미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홍태현 선생님이 정리하신 분에 있었어요. 또한 자료 8에서는 바닷가 여성들에게 사실 키재기가 나오거든요. 무릎밖에 닿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키가 진짜 할머니들이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는 이제 산인데 그런 요소가 키재기 화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이한 자료예요.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은 8번 자료인데 얼마나 깊었는지 쌍봉산을 짊어지고 오다가 속국간이 다 젖었다. 사실 이렇게 전승이 되거든요. 그리고 18번 자료에서도 보면은 쌀자루를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고할미가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게 남아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쌍봉산에서만 이 자료가 전승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성문화원에서 2006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합리하고 묘구리 이제 그 산이 이제 조합리하고 묘구리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이와리에 보금산이 있는데 이 보금산에서도 마고할미의 이야기가 전승이 되는 거예요. 보금산도 이렇게 여자산 남자산 할 정도로 두 개이다 보니까 봉우리가 두 개니까 쌍봉산 마고할미 이야기처럼 마고할미가 속리산에서 산을 메고 오다가 멜빵이 떨어져서 생긴 산이 보금산이다라고 되어 있는 구술 자료가 있고 이 자료는 이제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산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존칭을 하고 경이감을 표현하면서 마고할미의 권능이 드러난 자료인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오줌으로 지형을 형성했다라는 이제 설화군들이 있는데요. 쌍봉산을 짊어지고 다니던 마기할미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여성의 성기처럼 뚫린 것이 이제 남산이라고 전승하는 이야기인데 쌍봉산을 짊어지고 다닌 마기할멈의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고할미의 은깁처럼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오줌으로 오목패인 바위가 계속 전승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보금산하고 쌍봉산 주변으로 마고할미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들이 여러 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고할미의 오줌으로 패인 바위는 전국적으로 마고할미 전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소입니다.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나 돌에 얼핏 보면 희화화된 것 같지만 오줌으로 바위가 뚫렸다는 것은 이렇게 신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연 창조의 강력한 에너지로 창조의 연장선에서 해석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줌으로 지형을 형성한 설화 자료는 이런데 이제 가서 이제 기도들도 하시고 막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들반들 네 이렇게 바위대로 이렇게 반들반들한 그런 것들이 많고 구멍이 뚫렸으면 이제 다 마구할미가 했던 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힘겨루기 화소가 핵심 화소가 된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쌍봉산 마개할미하고 남산 마개할미하고 돌을 던져서 싸우는 이야기만 따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합쳐서 전승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근데 또 바뀌어요. 처음에는 마구할미들이 자료 4만 보더라도 마구할미들이 돌을 던지면서 싸운 거였는데 10으로 가면 쌍봉산은 할아버지고 남산은 할머니로 바뀌어요. 그 쌍봉산 할아버지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15에서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나 이제는 하성군사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두 산에 둘 다 장수가 사는 거죠. 그래서 장수끼리 싸우는 이야기로 변이되는데 예, 내용은 또 동일한데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그 다음에 오줌 눈 자리가 마개할멈 주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4번 자료의 특징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남산 장사가 던지다 힘이 모자라서 논바닥에 떨어졌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아파트가 생겨서 큰 바위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구술하시기도 합니다. 이 설하고는 같은 장소의 증거물로 보여주는 힘겨루기의 과정과 결과는 동일한데 주체가 변이되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사느리고 이동한 쌍봉산 마구할미하고 돌을 던지면서 이제 남산에서 싸웠던 건데 이 두 마구할미들의 싸움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뀌고 장사로 바뀌고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 장사로 인식되는 경향들이 남자가 더 힘이 세다라는 뭐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남산 할머니를 이기게 되는 걸로 예, 이야기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이제 많이 또 이야기되기는 하죠. 여성 거인의 권능이 전승상 사라지면서 여장사 등으로 불리다가 바위를 던지는 모습에서 여성보다 남성일 것이라고 의심하며 장사로 호칭했을 가능성을 논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산에는 서로 다른 마구할미가 그치만 이 자료들은 전 되게 재밌었던 게 화성의 산에는 서로 다른 마구할미들이 존재를 했고 이는 마치 자신의 산을 지키는 형상으로 존재를 하고 마구할미끼리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예, 그런 재미있는 자료들인 거죠. 이 징치담이 들어간 자료가 있는 게 이제 보였는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쪽 지방에서 악행을 일삼던 마개할미가 한양으로 가면서 부잣집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병을 주어서 사람들이 묵구리를 하였으나 음식은 막 먹고 가는 등 악행을 계속 저질렀어요. 조암에 와서 짊어지고 있는 짤자루를 내려놓고 쉴 때 하늘에서 호령을 하며 서쪽에 참담기라는 섬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마개할멈이 뉘우치지 않고 한양에 가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마개할멈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처치하였는데 이때 마개할멈이 내려놓은 쌀자루가 가운데 멜빵자리 그대로 산으로 변해서 쌍봉산이 되었다. 후에 쌍봉산 장사와 남산 장사가 나와서 돈 던지기를 하였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쌍봉산에 돌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사실 파편화된 거를 여기 화성연구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맥락을 만들어서 정리하셨던 건데 채록된 구비설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마개할멈의 징치담이 삽입되어 있고 요 내용이 사실 쌍봉산의 유래로 쌍봉산 아래에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출처를 제가 확인은 못했었지만 예상하는 출처는 있지만 서술 방식으로 볼 때 문헌설화의 자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이 되고 마구할미가 인간들에게 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악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하고 왜 할머니가 조암에 오게 되었고 이후에 왜 쌀자루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는가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서 이제 징치담이 추가된 이 내용이 계속 그 쌍봉산 전체 유래를 설명하는 데 되고 있지만 이전의 구비설화들처럼 마개할멈들이 힘겨루기를 해서 쌍봉산에 돌이 없고 남산에만 돌이 있게 된 내력 그 행위자가 또 이제 장수로 또 바뀌어 있고 이런 식으로 유추된 할아버지 바뀐 게 이제 장사로 바뀐 그 유추된 그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서해 쪽에서도 마구할미 이야기가 전승이 되는데요. 키재기 화소도 있고요. 배설물로 대변으로 섬을 만드는 그런
화소가 있어서 화성의 마고 역시 정말 제주도 설문대 할망의 창조적 행위와 비슷한 창조의 신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설화군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도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거대하고 가랑이를 벌리고 똥을 본 것이 오리섬이고, 오리섬이 바닷물에 잠길 듯한 바위가 이렇게 오리섬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가랭이 섬으로 할미가 대변을 볼 때 밟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라앉을 듯 있는 섬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는 2006년에 이제는 오지섬 똥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가랭이 섬에 대해서는 마구할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유형이 탑쌓기 내기로 바뀌었어요. 육지에서 마구할미가 돌을 날아서 여기 형도에 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료 2번을 보면은 이건 대계에서 1980년대 조사한 건데, 그때는 마구할미가 육지에서 돌을 날라서 탑을 쌓았다 이렇게 전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뒤에 가서는 마구 할아버지하고 마구 할머니가 탑쌓기 내기를 한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설 선생님께서 자료 조사하신 거에 보면 안산 할머니, 안산 할아버지가 탑쌓기 시합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니 힘내기 서사하고 비슷하게 변이되어서 마구 할아버지나 안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보다 힘은 세지만 놀다가 내기에서 진짜 진 것의 분노로 탑의 모서리를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마구 할미가 멋있게 완성했던 탑은 부서진 채 존재한다라는 설화군입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화성군사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마구할미에 연결된 증거물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는 어떤 섬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잘 전승이 되지 않고 있는 또 2006년의 자료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상봉산 현도에 형성화된 전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빠르게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마구할미에 대한 연구는 서론에서 보았듯이 원초적인 여성시인 데모신으로서의 마구할미의 신적 권능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마구할미의 창조신적 기능이 희화화되거나 징치 대상이 된 변이를 통해 그 이유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거인 할머니의 창조신의 신적 면모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 설문대 할망의 전설을 통해 그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화성의 마구할미는 수호신적인 기능이 표층적으로 보이지 않아 연구에서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화성의 산, 바위, 섬, 탑의 자연물에 얽힌 유래를 말해주는 전설로 기능하면서도 쌍본상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행위도 있고, 형도에서는 키재기 모티프하고 대변으로 섬을 만드는 창조신적 면모 역시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에서는 기이하고 낯선 거인 할머니인 마구할미가 가진 창조적인 면모와 화성의 산, 바위, 섬, 탑을 형성했다고 증명하는 전설의 기능은 현재 어떤 의미자질을 생성하며 전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산은 마구할미가 산을 지고 가다가 쉬어서 생긴 산인데, 쌀을 지을 때처럼 멸빵 자국이 골을 형성해서 세 봉우리 혹은 두 봉우리가 생겼다라는 간단한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인 하소하고 움직이는 산, 그래서 그런 화소로 마구할미의 거인 형상과 창조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성에서만 봤던 있는 그런 인상적인 지표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쌀가마니를 짊어지었을 때 멜빵 자국으로 형성된 봉우리 가 증거물로 실제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화성에서만 있는 거니까. 쌀과마니가 산이 된다라는 것은 신기하고 경이로운 발상입니다. 마구할미가 짊어진 것이 쌀이 아니라 산이라 해도, 산이라고 전승되는 각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쌀가마니처럼 멜빵으로 인해 움푹 팰 수 있다는 것도 역동적인 발상입니다.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은 움직이고 변형되고, 반대로 변형되기 쉬운 쌀가마니는 고정되어 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산의 고정성과 쌀의 변형성 등으로 이어지는 언어기호의 의미망을 상투적이지 않고 새로운 시야를 보게 합니다. 마구할미 전설은 산바위 등의 지형의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인이 이제는 커다란 산이 이제 거인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 거였는데, 주목할 지점은 쌍봉산에서 쉬었다라는 거죠. 마구할미는 산 혹은 쌀을 짊어지고 남쪽에서 왔다고도 하고, 뭐 속리산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강원도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다 무거워서 쉬게 되는 곳에 산이 우발적으로 생긴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어요. 형도도 마찬가지, 탑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쉬었던 곳에서 쉬섬이 생겼대요. 열심히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 우연히 멈추고 쉬는 자리에서 특징적인 산이 생기고,
마구알미는 고정된 정책점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 유목하듯이 움직이고 배설하는데 그 배설물도 또 이제 섬이 되긴 하죠. 섬이 되죠. 이는 마구알미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예요, 모두. 이런 마구알미의 행위는 우발적이기에 다른 전설에서도 평평한 논 한가운데 뜬금없이 커다란 바위가 생기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자국으로 인상적인 봉우리에 산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구알미가 짊어지고 오다가 씌어서 만들어진 쌍봉산 전설의 특징에서 생성되는 대립자질을 의미하에 보면 움직임 대 심, 이동 대 정지, 목적 대 우연, 의도성 대 우발성, 고정 대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구알미로 생성된 자연물의 대립자질은 자연에 대한 관념을 돌아보게 합니다. 창조신격의 인간이 바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의 목적 있고 의도적인 지형 형성일 수도 있지만 마구알미를 통해 형성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성과 역동성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인간을 위한 자연 대 우발적으로 생긴 자연에 대한 자연의 대립적 의미가 마구알미 행위로 생성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의 대립은 힘겨루기, 화소와 하소의 전설에서도 이어집니다. 쌍봉산과 남산의 마구알미들이나 장사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쌍봉산에는 돌이 없고 남산에는 돌이 많다는 것이 증거물이 되고 있지만 전설의 사사를 작동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증거물은 논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있는 커다란 바위입니다. 최근 제가 조사한 내용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선생님. 네. 올해 했던 자료예요. 지금 틀어주시면 돼요. 소리가. 그게 뭐 그렇게 긴 전설이 아니고 어른들 말씀이 쌍문산에는 양쪽 봉우리가 크게 있고 가운데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짜르게 돼 있거든. 그게 멜빵차죽이래요. 마기 할머니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짊어지고 가다 무거워서 내려놓은 게 쌍문산이 됐다. 그러고 어른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뭐 하나의 전설이지. 우리 마을 한가운데 논에 큰 바위가 하나 베개 있었거든. 이 절정마다 어른들한테 이 바위가 왜 여기 있냐고 참 이상하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호기심에서. 그런데 그 어른들 말씀이 마기 할머니가 아니고 쌍문산 장사하고 남산 장사하고 돌덩지기 내기를 했는데 쌍문산 장사는 힘이 좋아서 쌍문산에 있는 돌을 전부 남산에 던져가지고 지금도 남산에 가면 돌이 많아. 그리고 남산 장사는 덩져서 힘이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떨어진 거래요.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거 뺏기기 몰라. 지금 돌이 없으니까 그 부분 빠졌지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돌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여기가 쌍봉산이고요. 여기가 남산이거든요. 여기 남산이 있는데 요 가운데에 비발디 파크라는 이제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눈바닥에 생겨서 그 유명했던 그 바위가 없어졌다라고 전승하신 것입니다. 네, 제보자가 논에 박혀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고 의문을 가졌을 때는 커다란 바위만 아니면 모두 논일 텐데 특이하게 평평한 논 한가운데 저 바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보게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논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작은 산이나 커다란 바위는 마구할미가 던졌거나 산이 걸어오다가 새벽에 밥하러 나온 부직갱이 등 여성이 산을 이제 봐서 때려갖고 멈춘 것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으로 생긴 바위 때문에 그런 바위가 왜 생겼을지 궁금증을 유발하며 다시 전설은 전승됩니다. 예, 그런데 구연자가 마지막 줄에 지금은 이제 돌이 없다라는 말을 덧붙여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산장사가 던진 커다란 바위는 전설의 증거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음을 함께 전승하는 겁니다. 형도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보자들은 서해에 시야호 간척지를 만들 때 이제 여기서 갯벌을 매립할 돌들을 형도에서 가져가면서 탑의 돌들도 훼손되어
없다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설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탑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함께 전승해요. 전설에서 증거물은 서사를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화소인데 탑의 소실로 앞으로 형도의 탑과 오리섬의 전설은 더욱 단편적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물이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마고할미가 자연문들을 우발적 흐름으로 만들거나 변형했다면 현재는 인간이 마고할미가 했던 자연을 변형하는 힘을 마고할미가 했던 자연을 변형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생긴 자연물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하고자 할 때 자연은 오히려 조금씩 지워집니다. 힘겨루기에 증거물인 커다란 바위가 사라지고 형도의 돌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형도의 마고할미에 대한 최근 체록들을 보면은 마고할미 전설의 서사가 점점 완결적으로 전승되지 않게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겠죠. 예, 마고할미 전설은 많은 변이를 겪은 이야기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전설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 성의식이 반영돼서 마고할미가 한 행위는 할아버지가 한 행위가 되기도 하고 남산 장사가 한 행위이기도 하고 산이 또 혼자 움직이다가 여성 때문에 멈춘 것으로 변이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마고할미 전설의 해석에는 현대인의 의식이 반영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다 지금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인간을 위한 지형의 변형은 마고할미가 만든 자연물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자연물이 증거물이 되어 서사를 각인하게 하는 마고할미 전설 역시 조금씩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며 더욱 파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층적으로만 보기에 마고할미는 짤막하게 전승되고 남산 장사로 바뀐 변이본으로 인해서 연구자들이나 작가들이 기대하는 심층적인 데모신의 치유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소통되기에는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마고할미가 만든 자연물들은 눈바닥에 있는 돌이나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에도 사연이 있음을 알려주고 모서리가 깨져서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탑에도 내력이 있음을 전해줍니다. 예, 현재 체록되는 마고할미 전설들은 지금은 돌이 없다는 구현자들의 마지막 말들로 인간을 위한 목적이 있는 자연의 변형으로 깎이는 바위, 탑, 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합니다. 화성의 전설은 조금 더 나아가 마고할미가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서 산이 된 쌍봉산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결국 쌀까지 사라지게 하는 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확장해 보기도 합니다. 쌀이 산이 되는 역동적 발상은 쌀과 산을 하나로 연결하게 하며 자연을 인간의 필요로 연결하고 규정짓는 사유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을 인간의 필요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고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신비함을 보게 하는 것이 화성의 마고할미가 우리에게 행하는 치유력이 아닐까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결론은 예, 그동안 화성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었고 주목되지 않았었는데 이 기회에 화성시에서 했었던 화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집 등이 많이 활발하게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표지판 이런 것들에서 자연창조 에너지가 쌍봉산 유래를 설명하는데도 조금 더 녹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생님의 발표문은 화성 지역에서 체록된 마고할미 설화의 환영을 살피고 그 유형을 구분한 뒤 전승 의미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여 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화성 지역 마고할미 설화가 보호신격이나 수호신격보다는 지형물을 중심으로 한 전설의 성격이 강함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고할미가 움직이다가 무거워서 쉬게 되는 곳에 산이 생긴다는 내용을 우발성과 역동성이라는 긍정적 요소로 해석하셨고요. 그리고 마고할미의 행위와 자연을 생성하는 마고할미의 행위와 지우는 인간의 행위를 대비하셨는데 이를 통해 화성 마고할미 설화의 치유적 요소를 살핌으로써 그간의 행동을 마고할미의 실수라며 부정적으로 여겼던 기존 연구와 좀 다른 관점을 보이셨고 저도 그 점에서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마고할미를 연구하셨던 연구자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깊은 애정의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쌍봉산과 남산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마고할미와 관련된 산은 쌍봉산인데 대부분 남산이 언급됩니다. 둘은 서로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대립적 존재인데 이 싸움의 결과는 남산에는 돌이 많고 쌍봉산에는 돌이 없다. 면서 이제 쌍봉산을 좀 이렇게 좋게 말하는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료를 보면 쌍봉산은 쌀자루를 지게해 진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면서 쌍봉산을 쌀과 연결짓는 자료들이 특히 많은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쌍봉산을 쌀과
남산을 돌과 연결짓고 이 사이에서 이제 풍요대 척박이라는 대립 구조가 생성된다고 저는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화성 지역 마고 삶이 설화가 지표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지역민들이 왜 두 산을 상반되게 인식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했고 이를 좀 잘 살핀다면 전설의 지표성을 잘 부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성 지역 마고 할미 전설의 성격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제 원래는 화성 지역 마고할미 설화는 지역에 존재하는 상징물이 왜 생겨났는지 돌, 섬, 탑으로 전승 지역민들의 삶과 밀착된 것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전 전승 때는 상징물이 생겨난 이유에서 내용이 그쳤겠지만 최근 들어 상징물이 사라지면서 상징물이 왜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덧붙여 전승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에서 약간 이제 전설 중에서 쌀 나오는 바위 전설같이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서 60 많은 사람이 망쳐서 사라졌다라는 식의 전설이 떠오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설이 변해가는 모습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설과 현실을, 그러니까 쌀이 나오는 바위가 사라진 상황과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 이 현실을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설들이 말하고자 하는 점, 그러니까 쌀이 나오는 바위를 망친 욕심 많은 사람과 이제 자연을 지워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지역 전승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성격의 전설에서 대상의 소멸 원인을 밝히는 전설로 변해가는 현상에 주목한다면 좀 이런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조금 순수하게 들었던 궁금점인데요. 탑쌓기 내기 화소가 들어간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형도의 탑 전설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기를 했고 이제 할머니가 예쁘게 쌓자 게으른 혹은 그냥 이제 좀 탑을 잘 못 쌓는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제 탑을 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거인 여성의 창조성을 가졌던 마고할미가 가부장 사회를 거치면서 악녀와 희화화되었고 그 결과 이제 남성 거인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연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것은 여전히 여성 마고 할머니이고 할아버지는 이제 시기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제 거기서 그치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이 유사하다 언급하신 오니 힘내기 서사와는 조금 다른 점,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오니 힘내기와는 다른 점이어서 혹시 이런 화성 지역 내기 화소에서 마고 할미에 대한 존경이나 믿음 혹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을지 않을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세미 선생님 열심히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급하게 드렸는데 토론문 이렇게 정성껏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마고설화는 되게 지역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변이가 또 되게 하루 이틀의 변이가 아니라 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런 변이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말 그런지에 대한 그런 미진함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이제 이 전설의 특징인데요. 여기 쌍봉산은 정말 그 다른 마고설화랑은 다르게 쌍봉산 마고설화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쌀을 짊어진 형상인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 쌀이라는 그 느낌이 이 평택 지역 여기 화성 지역에서 주는 저도 어제 또 평택쌀 먹었거든요. 되게 주는 이 평야의 그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저는 이제 이모부가 여기 사셔갖고 아까 이모부였어요. 근데 이모부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쌍봉산은 되게 살기 좋다라는 거죠. 요는 그 전설과 함께 이 쌀 전설과 같이 있고 그다음 평야가 있고 이게 되게 이제 살기 좋은 곳이고 사실 쌍봉산은 되게 큰데 비해서 남산은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으면 쌍봉산보다 정말 작아요. 작은 돌산으로 이루어진 산이었어가지고 딱 상반되게 이야기하기 좋고 또 그 가운데 또 한가운데 하필이면 그 커다란 논바닥에 바위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는 너무 웃긴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는데 다른 설화를 보면
없어졌더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걸 보면은 돌을 던졌던 그 흔적들로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었던 거라서 지역 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쌍봉산 아래에 있는 분들의 자긍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은리의 남산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의 자기의 자부심의 지표성을 가진 전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이제 쌍봉산 아래의 조합리의 입장에서 지역을 정말 쌀과 연결하고 그럴 수 있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설화로 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렇게 잘 엊그제 저 10월 3 말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바로바로 체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전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이제 제안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전설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게 우리 현실 인식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 인식이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변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 인식이 어떻게 대상의 소멸과 연결되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 이어서 연구해야 할 전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중에서 마고설화는 정말 많이 자연이 지워지듯이 마고 설화 역시 변이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막 정말 그 커다란 돌이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되게 그렇지 않아도 단편적이었는데 쌀 나오는 구멍은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쌀이 정말 그렇게 화수분처럼 나왔으면 좋겠는 그 욕망을 담아서 전승이 되는데 마고설화는 그 자연 자체의 우발성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자연이 지워지듯이 마고설화가 더 단편화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연구자의 그런 게 이제 그냥 받아들이겠죠. 현실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요. 예, 세 번째 얘는 온이 힘내기 가기 전의 단계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변이 현상이에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온이 힘내기에 그럼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는 누나가 했을 때는 부셔진 성곽인 거잖아요. 다 지어졌는데 일부러 부셔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마고설화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사실은 이게 그냥 만들어진 돌 같진 않았고 봉화대 같다라는 말을 형도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걸 보면은 되게 예쁘게 정말 잘 지어진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부셔진 거였고 저 조금 더 나가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마고 할아버지 같은 아니면 안산 할아버지 같이 발로 차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인간의 그런 모습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탑이 이젠 없다고 하니까 그 갯벌을 메워야 했어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무척 안타까웠었는데 그런 사람들 강세미 선생님 말씀대로 마고할미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그래도 온이 힘내기 가기 전에 남아있는 서사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 재밌는 건 완성되지 않고 부셔져 있었었는데 그 자체가 더 신성하고 경이로웠다라는 거죠. 원래는 더 완성될 수 있었고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상반되는 게 더 전설 전승에서 더 재밌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